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됐습니다. 헬라원 관련 대책회의 주재 안 했어요. 용산구청장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참사 당일 고향 개인 일정 이후 사고 점검 주장했지만 사실무근이었다. 사고 점검도 안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일주일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어요. 증거인멸 정황. 재판부도 증거인멸 우려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용산구청장의 행동이 좀 이상하리만큼 뭐랄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많았고요. 그렇죠. 너무 대비도 안 돼 있었고 이 헬로윈에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어떤 회의도 하지 않았고요. 또 당일에도 고향에 갔다가 뭐 잠시 들러봤는데 뭐 마치 현장에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참사가 있은 지 얼마 지나서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교체하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수상하고 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어떤 판단으로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어떤 사후에 조치를 잘 했느냐도 문제지만 이제 사전에 대비를 했느냐도 문제인데 과연 사전에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대비를 완벽히 하지 않았다는 게 죄가 될 수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준비를 못한 거를 죄를 물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물론 나중에 앞으로 뭐 기소가 되고 재판에 가서 이게 무죄가 될지는 다퉈봐야겠지만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곧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사전도 사전인데 사후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8시 20분에 퀴논길 순찰 점검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CCTV 공개됐는데 귀갓길이었어요. 그래서 귀갓길 아니냐라고 하니까 둘러보면서 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집에 들어갔는데 9시 30분에 퀴논길 순찰 점검했다. 현장 점검했다라고 했지만 CCTV 봤는데 집 앞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억에 혼선이 있었다. 의도적인 거짓말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굉장히 그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이 벌어진 이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가 마치 들여다봤다라거나 상황을 점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 뭐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들러본 것뿐이었던 것이고 또 나중에 집 앞에 CCTV를 들여다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정황들이 다 참작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던 당시 시간이 오전 10시 59분이었어요. 그리고 박 구청장은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현장 지휘를 했다라고 했지만 CCTV에 오전 5시 30분에 집에 간 걸로 나와요. 이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거짓말로 지금 계속 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사전에 정말 대비를 철저히 했느냐 그 부분은 미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람이 예지력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그렇게 큰 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는 어쨌든 발빠르게 대응을 함으로써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걸 하라고 구청장이라는 자리를 주고 권력을 주는 것인데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권력으로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작태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 세상을 떠났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청장의 이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서 참사 트라우마로 기억이 부정확했다라는 웃지 못할 해명까지 용산구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연 우리 국민들 앞에서 용산구가 아무것도 못했던 게 구청장의 이 같은 나이브한 행동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것과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쳐서 그걸 문제제기하는 시민과 설전까지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파이팅! 분양도 앞에갖고 화이팅 외치는 사람은 안 이상하고 잘 찍어도 줘. 찍어. 괜찮아.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친다.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자, 서영교 의원이 크게 화이팅을 4번 외쳤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지난 23일이에요. 시민이 똑바로 좀 하라. 그러자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자 또 다른 시민이 분향소에서 파이팅하는 게 더 이상하다. 그러자 시민들을 가리키는데 잘 찍어도 무언가 카메라맨에게 지시하는 듯한 행동까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일반적으로 그 분향소에서 나 이제 아니면 뭐 장례식장이나 이게 좀 엄숙하게 조문을 하는 자리에서 파이팅은 글쎄 좀 생소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파이팅이란 말이 사실 이제 분향소는 장례식장에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한 번도 아니고 4번을 파이팅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유족에게 이런 파이팅을 했을까? 근데 유족이 파이팅했다는 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유족은 슬픔에 빠져 있고 뭔가 원인과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입장의 유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팅은 싸우자, 힘내자인데 그렇죠.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파이팅을 외치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파이팅을 한 유가족의 거죠? 파이팅을 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저 자리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그런 보수 측의 어떤 시민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분한테 또 파이팅이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잘해보라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감정 싸움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전재수 의원님도 있지만 뭐 지역구에서 그럴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본인을 싫어하는 뭐 또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포용력 있게 하든지 이제 무시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서영교 의원이 아마 거기에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말싸움이 되고 또 경우에 따르면 욕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서영교 의원이 욕했다는 게 아니고 시민이 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거 이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 잘 찍어둬라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분향소에 가서 파이팅을 4번 외친 것이 원인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인 자체는 이제 서영교 의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에 있어서 좀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좀 뭔가 좀 감내할 수 있는 걸 감내하지 못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이팅. 사실 이 파이팅이라는 인사가 굉장히 좀 우리 인사말은 아닙니다. 생소한 인사말이긴 한데 그래도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긴 한데 분향소에서는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서영교 의원 해명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 파이팅이라고 한 건지 서영교 의원 해명 한번 들어보시죠. 유가족을 위해서 화이팅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유가족들을 폄하하는 현수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성분이 와서요. 목소리 크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고 우리가 힘내자라고 한 힘내자라는 것입니다. 의미에서. 유가족을 향해 파이팅한 게 아니라 우리가 힘내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파이팅을 외친 거다. Fighting by myself. 우리 스스로 힘내자라는 얘기를 4번이나 외친 거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서영교 의원 해명이고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김기현 의원의 비판입니다. 참사를 정쟁 도구화하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고맙다고 쓴 것과 같은 유전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해명도 있는 그대로 전해드렸고 여당의 비판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죠. 먼저 김연아 의원님, 파이팅! 전재수, 파이팅! 김수경, 파이팅! 김광상,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 이런 건 참 자연스러운데 지금 서영교 의원은 우리 유가족에게 절대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 해명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유가족에게 파이팅 외치지 않습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의 변명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유가족한테 한 게 아닌데 그럼 누구한테 했다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요. 우리 스스로 자기한테 화이팅을 그렇게 막 소리내서 그것도 국회의원 공인이 막 유가족 앞에서 그런 걸 합니까? 정말 앞뒤 구분을 못하는 소리죠. 저는 오히려 변명이 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처음엔 저도 김기현 의원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세월호 때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다고 한 거가 떠오를 만큼 좀 섬뜩했는데
저희 서영교 의원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팬티 예산 삭감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죠. 좀 서영교 의원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좀 독특하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저는 저 발언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은하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재난재해의 장소라든지 또는 추모 또는 분양하는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좀 최대한 좀 절제된 그런 그 말들,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들었습니다.